이 시간에는 트라우마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지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트라우마에 대한 다시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는 트라우마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상담을 좀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참 미묘한 하나의 차이점들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아져야만이 이 사람이 치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례는 어느 기독교인이 아버지가 자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집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교리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암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살을 했는데 가족들은 그 사실들을 쉬쉬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자살의 모습을 봤던 그 아이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나이를 먹어 대학을 가고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증세가 뭐냐면 운전을 하고 밤중에 운전하다가 보면 깨어나면 아침이 되는데 절벽 끝에 자기의 차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절벽 끝에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면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그냥 신앙의 힘으로만 이겨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숨기면서 살아왔어요. 절대 아버지의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겠어요? 먼저 정신과의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라. 약을 먹으면서 상담을 할 때에 효과가 좋지, 약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담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내가 그런 심리적 압박을 받을 때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나 있고 그 호르몬의 변화가 나의 정신세계와 마음에 큰 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호르몬의 변화, 불균형이 생기고 그것들이 나의 여러 가지 우울이나 공황이나 이런 증세들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약을 먼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먹었고 자기가 얼마나 그러한 사실들을 숨기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했던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호전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어느 한 시점에서 완전히 나았다 이런 걸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증세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세만 있다라면 호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당뇨를 걸리든 어떤 간질환이든 약을 10년, 20년 먹는 것처럼 정신과 질환이 있었어도 그렇게 쉽게 안 나아지면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삶의 질을 높이게 되면 내가 약을 끊을 수도 있고 약을 먹더라도 그게 경미한 상태의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결혼하고 예도 있던 분이 나왔는데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아주 힘들어하면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든지 안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 흥분 상태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차츰차츰 상담을 진행하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아주 어릴 때에 초등학교 시절이었겠죠? 그 시골에서 내가 바깥에서 놀고 있으면 아버지는 나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왜 누워 있었냐면은 아버지는 평소에 좀 힘든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이 심하면 아들인 자기 자신을 불러서 약을 사오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었을 때 자기를 불러서 약을 사오라고 시키면 그 먼 거리를 산길을 돌아 마을까지 가서 약을 사오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약을 사오면서 이 아이에게 들었던 생각은 아버지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이런 약을 사오는 심부름도 하지 않고 애들하고 즐겁게 놀 수 있었을 거야.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될까요? 내가 아버지를 죽기를 바래서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간고한 믿음이, 신념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커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 이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코올에 의지하거나 약에 의지하거나 극단적 행동을 통하여서 그 기억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차츰 알아간 거예요. 저는 드라마 치료나 사이코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불러내서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화해를 시키고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충격적 경험은 트라우마로서 나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이 완화되기에는 참 어려운 길을 걸어야 돼요.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완화되기까지는 어려운 난관이 있지만 이걸 거부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질서가 없어지고 내 삶이 극단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충격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충격들을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인생이라는 것은 큰 굴곡을 겪게 마련이에요.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